김태인의 버디 펀. Take a shot, boy, you better not miss, cause it won't ever happen again. You're gonna wake up and not even know what your name is or where you have been. Better be ready to bleed if you think that you have any hope for a win. You're gonna wake up and not even know what your name is or where you have been. 테니스 대상을 목표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도 했고 또 많은 우승으로 팬분들께 또 보답하는 한 해가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제네시스 대상을 시작으로 시상식에서만 6번의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었는데요. 시즌 기록을 살펴봐도 평균 버디율부터 파브레이크율 1위까지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뒀던 지난해였는데 이렇게나 잘할 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 뭐 시즌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대상이라는 목표를 잡은 것부터가 저에게는 좀 높은 목표를 잡고 동기부여가 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상을 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번 시즌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이번 시즌은 제가 군산 CC 오픈에서 이제 작년에 디펜딩 자격으로 이번 군산 CC 오픈을 나갔는데요. 그 시합을 우승을 기점으로 좀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아마추어 시절에 이미 군산에서 프로의 첫 우승을 차지하긴 했었고 2024년에 2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첫 번째 우승과 두 번째 우승 느낌도 조금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일단 뭐 첫 번째 우승은 사실 그 전까지 계속 2등을 많이 하고 선두권 싸움을 좀 많이 하다가 아쉽게 떨어지다가 좀 갑자기 찾아온 우승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감사했었고 좀 두 번째 우승은 좀 뭔가 모든 걸 확정짓는 우승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우승이라는 건 언제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 중에서도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제 백송홀딩스 아시아드 CC 부산 오픈에서 이제 연장전 첫 홀에 조금 미들 퍼터 정도의 버디 펫이 남았었는데 그 퍼터를 넣으면서 좀 뭔가 되게 짜릿한 우승을 했던 게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2024 시즌을 되돌아보면은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도 있었고 앞서 나가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뭐 저는 이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저는 비즈플레이 이제 허인의 프로님한테 연장전에서 패배를 했을 때가 가장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쇼퍼터를 놓쳤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과 또 부산에서의 그 짧은 팝펫을 넣었던 순간이 아마도 교차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또 이 장유빈 선수에게는 가족의 응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승 인터뷰도 그랬고 언제나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특히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언제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할머니에게도 오늘 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2024년 한 해 이제 제가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 시즌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골프를 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서포트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를 보고 계실 텐데요. 네.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정말 같아요. 흐뭇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유비 선수 올해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는 제가 좀 샷에 비해 퍼터가 약간 떨어지는 선수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전주훈련 때도 그렇고 작년에 국가대표 팀을 하면서 김영태 감독님께 많은 도움도 받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퍼터가 좋아졌던 게 제가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 프로입니다. 우선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장타를 위주로 오늘 레슨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고의 별 장유빈 선수의 드라이버 샷을 먼저 보고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유빈 선수 드라이버를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눈이 호강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니까요. 와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와, 시작부터 82.5 볼 에 스피드 82.5, 지금 몸을 캐리가 쓴 건가요? 282m. 이게 무슨 일이죠? 분명히 저희랑 같이 오프닝 하다가 바로 예. 스윙을 했는데 거의 300m가 나갔어요. 바로 이 드라이버 샷의 비법을 저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제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왼쪽 다리의 지면 반발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윙을 할 때 지면 반력을 최대한 내면서 왼발이 좀 저는 떨어지게끔까지 스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면 반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백스윙 올라가서 이 왼쪽이 먼저 이렇게 저는 밟히거든요. 이 무릎이 밟히면서 내려올 때 반대로 밟다가 반대의 힘을 이용해서 공을 좀 멀리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런 부분에서 좀 지면 반력을 충분히 여기서 무릎을 왼쪽에 체중을 뒀다가 차면서 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약간 체중 이동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게 백스윙을 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스웨이가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몸 동작을 좀 주의하시면서 백스윙 때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이 안 되게끔 좀 막아 주신 다음에 왼쪽을 누르면서 차시게 되면 오히려 그 지면 반력의 힘으로 조금 더 거리가 손쉽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왼다리에 힘을 주고 백스윙을 한다는 거는 아이언에서는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드라이버에서는 쉽게 또 시도를 못 해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백스윙 올라갈 때 왼다리의 힘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백스윙 올라갔을 때는 50-50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이렇게 딱 반반인 상태로 백스윙을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시작할 때 70% 정도 왔다가 아예 여기선 빵 차게 되는 거죠. 와. 지금 이 동작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이 따라하려고 시도도 해보지만 이게 결코는 저도 경험상 쉬운 동작은 그럼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동작이 만들어지지 않는 아마추어 분들의 만약에 입장이라면 네. 적어도 이 왼발이 좀 버텨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쵸.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차는 게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전환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환할 때 이 체중이 가면 드라이브를 칠 때 저희가 어퍼블로로 쳐야 된다고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우측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퍼블로를 왼쪽에 체중을 두고는 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퍼블로를 치시려면 체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힘을 줘야지만 어퍼블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환 시에 좀 더 왼쪽에 체중만 둔다면 그 상태로 드라이버를 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약간 반대의 힘을 이용해서 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왼다리가 펴지면요 사실 몸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찍혀 맞거나 네. 드라이버 왜 스카이볼 나와서 뭐 괜히 퍼올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왼다리에 힘 있으면 뭐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과감하게 네. 왼다리 전환 때 지금 장유빈 선수 얘기처럼 딛고 한번 과감하게 펴보세요. 그러면 몸이 회전되면서 앞쪽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또 장유빈 선수의 이 드라이버 샷의 비밀을 저희가 순서대로 좀 낱낱이 파헤쳐 봐야 되잖아요. 네. 일단 어드레스와 그립에서는 뭔가 또 장유빈 선수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뭐 일단 제가 평상시에 치는 거와 좀 거리를 내려고 할 때 치는 어드레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평상시에는 정말 스탠다드 체중도 거의 약간 우측에 있고요. 그리고 볼 위치도 보시면 거의 왼발 안쪽 쪽에 위치해 있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멀리 치려고 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볼의 탄도와 스핀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볼의 탄도가 약간 낮으신 분들은 약간만 높게 뜨고 스핀량이 조금만 적게 향상만 되어도 충분히 거리가 10m에서 20m는 넣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섰다면 약간 거리를 좀 많이 보내야겠다 싶으면 저는 한 반발자국 우측으로 더 가고 오른쪽으로 가네요. 어. 오히려 우측에 체중을 좀 더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어퍼블로로 맞으면서 이 체의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약간 스핀량이 좀 덜 나오고 탄도도 떠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 스피드를 늘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약간 이런 방법으로 좀 더 탄도와 스핀을 이용해서 좀 거리를 늘리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추천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로 샷을 할 때는 보통 드라이버 샷 캐리 거리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시합 때 생각하는 거리는 한 265m 정도 평상시에 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느낌의 샷을 한번 먼저 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네, 느낌. 평상시. 네. 자, 이 정도면은 한 2라운드, 네, 14번 홀 정도에서 할 법한 티샷입니다. 확실히 탄도가 조금 낮은 듯해 보여요. 우리 첫 번째 쳤을 때보다는. 확실히 안정감도 있고 네. 캐리로 260을 정확히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네. 그러면 이제 조금의 압박을 이겨내고 네. 여기서는 내가 앞에 있는 벙커를 좀 넘겨야 한다, 거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티샷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스탠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네. 와, 그러네요. 탄도가 확실히 더 뜨고요. 최고 높이가 46.7m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장유빈 선수가 약간 웃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드로우가 났기 때문인가요? 네. 네. 원래는 페이드를 주로 구사를 하는 장유빈 선수고, 사실 대회 때도 제가 중계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나오는 그 드로우 구질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데, 경기 도중에 이러한 샷들이 한 번씩 나올 때는 어떻게 좀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그냥 드로우가 나더라도 다음에는 페이드 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그냥 편하게 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어드레스를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좀 미스를 하는 경우가 좀 어드레스가 빠져 있거나 약간 체중이 좀 우측으로 과도하게 가 있어서 빠져 있게 되면 또 맞을 때 이 골반이 그래도 채워져서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어드레스 때부터 빠져 있다 보니까 약간 빠져서 맞게 되면 채도 같이 덮이면서 좀 왼쪽으로 가는 미스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어드레스를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드레스가 너무 중요하죠. 어드레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윙도 달라지니까. 근데 드라이버가 안 맞았어요. 오늘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연습장 가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서 복구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코스에서 안 맞았다고 해서 연습장에서 그걸 뭔가 시합 때 뭔가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솔직히 약간의 바꾸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또 시합 때는 긴장도 되는 상황에서 약간 더 크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제가 그냥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럼 이제 장유빈 선수도 드라이버 거리가 지금보다 덜 나가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뭐 당장 23년도만 하더라도 12야드 정도가 조금 덜 나가는 평균 기록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연습은 참 많이 했다 하는 드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좀 백스윙이 작은 편이에요. 사실 작년에는 조금 더 작았었고 조금 가파른 백스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스윙이 좀 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전환하면서 약간의 좀 템포 문제도 있고 좀 아무래도 좀 덜 갔다가 오니까 조금 거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몸의 꼬임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올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훈련에서도 최대한 뭐 고무줄 같은 걸 몸에 한 바퀴 돌아서 감고 이렇게 백스윙을 돌리는 연습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몸의 꼬임을 이용하니까 좀 아무래도 원래 작았던 스윙에서 약간 스윙이 좀 커지니까 네, 저 좀 거리가 조금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거리는 늘었거든요. 네. 그 상관관계는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떠한 비결이 있었나요? 일단 살이 쪘을 때는 좀 제가 되게 뻣뻣했어요. 아, 사실 좀 몸이 일체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약간 강목처럼. 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스윙이 있었다면 오히려 살이 빠지고 나서는 좀 골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되게 유연해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회전력이 좀 강하게 생기면서 그렇게 좀 거리가 늘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장유비 선수를 좋아하는 골퍼 분들이 많이 지금 시청하고 있을 텐데 네. 이 비거리를 장유비 선수처럼 늘리고 싶은데 이게 비거리 늘리려고 하다가 이제 방향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예.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몸을 상체를 많이 쓰시거나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골프는 하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 선수 중 한 명으로서 이 상체에 힘이 들어가시게 되면 오히려 몸 자체가 되게 뻣뻣해져요.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되게 약간 유연하게 좀 뭔가 물 흐르듯이 스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상체에 힘이 들어가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온몸이 경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체에 힘을 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네, 가장 어려워요. 맞아요. 예. 상체에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죠. 저도 뭐 세게 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신경 안 쓰면 들어가게 되고 약간 그런데 그립을 잡을 때 약간의 힘 주는 법을 조금 손가락에 힘 주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상체에 힘이 그래도 많이 빠지시지 않을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 들으셨죠? 지금 네. 최고의 비밀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상체 힘을 빼고자 한다면 손가락에 힘을 주는 그 그립에 뭔가 비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장유빈 선수의 그립과 함께 자세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 그립이 약간 다스트롱 형태로 맞춰져 있어요. 이 왼손의 그립과 오른손의 그립을 잡았을 때 손가락에 힘을 분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세게 치려고 하면 이 왼쪽 이 두 개의 손가락에 힘을 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안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립을 잡을 때는 이 검지와 엄지 이 두 손가락을 힘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힘을 최대한 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 왼손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손은 여기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에 좀 힘을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 개의 손가락에는 힘이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상체에 힘을 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고 네. 상체 힘 빼라 하면은 보통 그래도 그립은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세게 잡거든요. 맞아요. 예. 하지만 이 안에서도 배분과 함께 어느 손가락에 어떻게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상체 힘을 빼는데 그리고 스윙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 스윙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오른쪽도 똑같이 이 두 쪽에만 주려고 노력을 하면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만 팔에는 좀 빠져 있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만 팔에는 힘이 빠지게. 지금 이게 장유비 선수가 이제 시합할 때 힘이 들어간다라고 느끼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거죠? 네.